안녕하세요, 데디가짜입니다. 여러분, 혹시 쿠팡 로켓그로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월 1억을 팔아도 돈을 못 벌어서 그만둔다. 제가 지난 6년간 온라인 셀링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쿠팡 욕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분들에게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딱 5가지의 공통점. 오늘은 제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쿠팡을 그만두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5가지를 미리 알고 체크만 하셔도 쿠팡으로 돈 못 벌어서 포기할 확률은 현저하게 줄어드실 거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특히 지금 막 시작하신 초보 셀러분들, 그리고 매출이 안 나와서 고민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남들 파는 걸 그대로 판다는 거예요. 많이들 이야기하는 도매국 소싱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도매국 상품들은 진입장벽이 낮은 상품들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도매국 가입만 하면 누구나 다 팔 수 있는 상품이잖아요. 제가 도매국 소싱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너도 나도 똑같은 상품을 팔고 있는 상황에서 전부 다 바꾸는 게 최고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이라도 변경을 하고 팔아야 한다는 거죠. 흔히 유튜버들이 말하는 상품의 차별화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뭘 차별화하라는 거야? 어려우시겠죠? 차별화할 수 있는 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썸네일 변경이에요. 요즘 AI 이미지 제작 툴 퀄리티 장난 아니잖아요. 나노바나나, 이미지 FX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도매국 대표 이미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AI 툴로 변경해서 나만의 이미지로 만들어서 등록을 하는 거죠. 다만 최근 쿠팡 정책상 대표 이미지를 제품만 나오는 누키컷을 사용해야 한다는 한계점이 있긴 하지만 이 누키컷도 충분히 차별화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별화 방법은 상세 페이지를 변경하는 건데요. 이건 사실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상세 페이지 유튜브 영상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생각 들다가도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저도 사실 이 상세 페이지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왜냐면 저는 리셀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이 리셀 사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세 페이지 뭐 할 게 없거든요. 제품 이미지 한 장, 그리고 제품 필수 고시 정보 입력하면 상세 페이지가 끝이에요. 그래서 저도 쿠팡그로스 처음 입문할 때 상세 페이지 부분이 조금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조금 어렵긴 하지만 초창기보다는 그나마 적응이 돼서 어느 정도 익숙해졌습니다. 자전거를 처음부터 잘 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최대한 직접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상세 페이지 제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벤치마킹입니다. 차별화를 하라더니 벤치마킹을 하라고? 우선 아무거나 벤치마킹을 하는 게 아니고요. 잘 파는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를 벤치마킹 하는 겁니다. 잘 파는 판매자들의 상세 페이지가 좋을 확률이 높겠죠. 단 벤치마킹이라고 해서 절대 똑같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걸 벤치마킹 해야 하냐면 상세 페이지의 구도를 배워온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후킹 멘트를 어떤 식으로 넣었는지, 할인 관련된 내용은 어느 부분에 넣고 어떤 식으로 넣었는지 전체적인 상세 페이지의 구도를 따오는 거죠. 디자인 어려워하시는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게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 하시거든요. 이 밖에도 내 상품의 차별화 방법은 정말 많습니다. 세트 구성을 다르게 한다든지, 패키징을 다르게 한다든지, 상품에 내 브랜드 로고를 입힌다든지, 경쟁사들은 안 주는 사은품을 같이 준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나만의 차별화된 상품을 판매하셔야 쿠팡에서 롱런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아이템 위너 매칭을 모른다는 겁니다. 쿠팡을 하면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을 모른다? 이건 축구의 룰도 모르면서 축구 경기에 참여하는 것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템 위너를 정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싸게 파는 사람만 소비자들에게 노출시켜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템 위너 시스템인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똑같은 도매국 상품을 파는 판매자 A와 B가 있습니다. A는 10,000원에 팔고 있고 B는 9,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A와 B 두 판매자 모두 상품 등록 이후 매출이 꽤나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A 판매자의 매출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A 판매자가 쿠팡 계정에 로그인해서 확인해 보니까 B라는 판매자의 상품과 동일 상품으로 간주되어서 아이템 매칭이 되었고, B 판매자의 상품이 1,000원 더 저렴하다 보니까 위너가 되면서 A 판매자의 상품이 노출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이 아이템 위너 때문에라도 상품 차별화를 무조건 해야겠죠. 아이템 위너 매칭이 되면 풀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처음 등록할 때부터 매칭이 안 되도록 등록하는 게 중요하겠죠. 세 번째 공통점은 수수료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로켓크로스는 단순히 수수료 몇 프로 떼는 게 아니라 추가로 지불되는 비용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입고비, 배송비, 보관비, 반품 회수비, 반품 재입고비, 반출비 등등 다양한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이걸 모르고 시작했다가 매출은 나오는데 남는 게 없어요 하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이건 잠시 후 네 번째 나올 이야기와 연결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쿠팡을 하시려면 내가 파는 상품이 한 개 팔렸을 때 전체 비용이 얼마가 발생되는지 꼭 사전에 체크하시고 마진 계산을 하셔야 정확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쿠팡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각각 얼마가 발생됐는지 자세한 정산 데이터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추후에 이 데이터를 다운받는 방법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쿠팡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네 번째는 정확한 마진 계산을 안 한다는 겁니다. 아니, 못 한다는 게 맞겠네요. 판매가 빼기 매입가 빼기 수수료 빼기 각종 비용은 수익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럼 죄송하게도 계산하신 것보다 더 적게 벌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처음 상품 소싱할 때는 소싱한 상품의 마진 계산을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만 판매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는 대부분 나 몰라라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쿠팡에서 정산 데이터를 제공해 준다고 했었죠. 저는 이 데이터들을 매주 월요일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마다 다운받아서 제가 만든 전용 구글 시트에 가져와서 주별 분석과 월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랑 대비해서 내 상품의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난달에 비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쿠팡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가 약간의 오류는 있습니다. 뭐냐면 매출은 더 뻥튀기 해주고 비용은 더 낮게 보이도록 눈속임을 약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제 시트에 모두 적용해서 정확한 마진 계산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두었습니다. 아니, 뭐 힘들게 그렇게 만들어서까지 하나요? 그냥 돈 내고 프로그램 사용하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예전에 리셀 강의할 때 수강생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원래 몇 억씩 하던 회사를 운영했었는데 그때는 직원들이 다 알아서 해줬거든요. 그 사업 망하고 다시 처음부터 제가 하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사업이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부터 대표가 체크할 줄 모른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 다섯 번째 공통점은 광고에만 너무 의존한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쿠팡 광고 무조건 해야 하나요? 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돈 많이 벌고 싶으면요. 문제는 광고를 돌리면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광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광고 세팅 처음 하면 쿠팡에서 광고 1예산 3만원, 목표 광고 수익률 350% 추천을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초보셀러분들이 3만원 그리고 350%로 세팅했다가 역마진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광고는 전략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쿠팡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내가 직접 테스트해보고 그 결과값들을 가지고 분석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는 1예산 1만원에 목표 광고 수익률 500%로 세팅했더니 주간 매출이 70만원이 나왔고, 이번 주에는 1예산 1만원에 목표 광고 수익률을 600%로 바꿨더니 오히려 주간 매출이 100만원으로 늘었다면 당연히 목표 광고 수익률을 600%로 유지해야겠죠. 정말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시를
든 건데요. 광고는 정말 경우의 수가 다양합니다. 내가 로아스를 바꿔도 결과값이 달라지고 1예산을 바꿔도 달라지고 썸네일, 상세 페이지, 외부 마케팅 등을 수정하거나 적용해도 광고 효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변수들을 실험하면서 가설을 진실로 입증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광고 효율이 잡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가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첫 상품을 등록하면 신규 점수라는 게 있긴 하지만 광고를 돌리는 경우와 안 돌리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확연하게 판매량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더 중요한 건 광고 판매가 일어나면 광고 판매가 아닌 자연 판매, 오가닉 판매라고도 하죠. 이 자연 판매도 함께 올라온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광고에서 수익이 제로여도 자연 판매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은 쿠팡을 그만두시는 분들의 공통점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내 상품을 차별화하지 않고 남들과 똑같은 상품을 판다. 둘째, 쿠팡의 기본 시스템인 아이템 위너 매칭을 모르고 팔다가 위너를 뺏겨서 매출이 급하락한다. 셋째, 수수료 구조를 이해하지 못해서 최종 정산 시 남는 돈이 없다. 넷째, 매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월 정산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아야 하는데 방법을 모른다. 다섯 번째, 광고에만 의존하다 보니 광고 없이 판매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고 심지어 광고비 빼면 역마진 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 5가지를 체크하고 미리 대비만 하셔도 쿠팡에서 손해보지 않고 돈 버는 셀링이 가능해지실 겁니다. 앞으로 이 각각의 요소들을 더 깊이 있게 실전 사례를 중심으로 컨텐츠를 만들 예정입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컨텐츠를 보시려면 알람 설정 해두셔야겠죠?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콘텐츠의 귀한 주제로 삼아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일하러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디가찌였습니다.